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성 호르몬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다양한 증상이 발생이 됩니다. 성욕이 감퇴되기도 하고요.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많이 감소하고 근력이 많이 약화됩니다. 감정적으로 우울감이 쉽게 발생하고요. 수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다가 잘 깰 수 있고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증상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되고 의료기관도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남성 호르몬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높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대증적인 치료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원인 치료 방법으로 남성 호르몬을 높여가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증 치료식 접근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대증 치료식 접근은 간단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적어졌으니 그 남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넣어준다는 개념입니다. 방법도 간단하고 결과 또한 되게 심플하긴 한데 이게 이제 상당한 문제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대증 치료식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방식은 장점이 좀 있죠. 가장 큰 장점은 일시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증상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을 투약하게 되면 혈중 내 호르몬 농도가 쉽게 올라가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감소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짧은 시간 안에 개선되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대증적인 치료 접근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 투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악화됩니다. 원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지속적인 의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투약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약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그 공장이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쉽게. 그렇게 되면은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인 고환이 위축이 발생이 됩니다. 고환의 위축이 발생이 되면 남성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생산 능력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정자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정액량도 줄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부족은 고환의 기능 약화에서부터 출발한 것인데, 결국은 그걸 해결하려고 호르몬을 투약한 이런 방법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런 그 고환의 위축을 보다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투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심혈관계 계통의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도 높일 수가 있고요.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 현상도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대증 치료식 접근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의존이랑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하는 문제로 사실은 아주 궁극적인 치료 수단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발의 오줌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이게 원인 치료식 접근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왜 감소됐느냐, 이걸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은 고환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고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고환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선행적인 조건이 필요하는데, 뇌에서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위에서 고환을 자극하는 성선자극 호르몬이 반드시 발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고환만 공장이 아니라 결국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은 그 위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는 뇌하수체부터 고환까지를 궁극적으로는 남성 호르몬의 발생에 관여하는 공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국 이 남성 호르몬의 발생은
정자의 생산을 촉진시켜서 우리가 정액 형태로 사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이 이제 기능적으로 많이 약화되는 이유들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너무 지나치게 이 정액의 소모를 많이 하는 경우, 과도하게 자유를 많이 한다든가 또 성생활을 또 성관계를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지속적으로 소모를 하다 보면 이 호르몬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조건보다 많은 양이 소모되면서 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한마디로 공장이 이제 퍼집니다. 이 공장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자기 능력 이상으로 생산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면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첫 번째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공장 자체의 문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환 같은 경우도 고환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고환의 염증은 주로 이제 성적인 접촉과 그에 따른 감염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환이 위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환이 위축이 오는 경우는 주로 이제 고환 주변에 혈액이나 신경에 대한 순환 정도가 감소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현대의 남성들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앉아서 엉덩이 주변을 막 눌려서 생활하다 보면 이쪽으로 이제 혈액이나 신경 이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고환 주변에 충분한 영양물질이라든가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고환 세포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6시간을 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씩 꼭 일어나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되고 아침에 러닝을 해준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 말초 쪽에 순환 혈액 순환이 원만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드문 경우지만 이제 고환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외상, 어디 때려 맞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환의 일부를 이제 잃게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환염은 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고환 위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에 대한 회피를 도모한다든가 지속적인 하루에 한 30분 이상의 러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복도 영향이 줄 수 있는데 요즘엔 너무 이렇게 꽉 끼는 옷들을 많이 입습니다. 외부에 입는 옷도 마찬가지지만 속옷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고환을 압박을 해주는 그런 옷들을 많이 입게 되는데 가능하면 넉넉하게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가 너무 꽉 끼어서 자국을 낼 정도로 이렇게 강한 밴드로 나온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줄여서 이제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이 순환 정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하수체가 이제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뭐 뇌하수체 근처에 여러 가지 뭐 종양이라든가 또는 물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대개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뇌하수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과도한 소모로 인해서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할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원래 뇌는 하루 종일 활동을 하게 되고 수면을 통해서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쌓였던 여러 가지 피로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수면 상태가 좋지 않아요. 수면의 양이 너무 적거나 낮밤이 바뀌거나 아니면 자면서 이제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자꾸 깬다던가 그러면은 이 뇌가 전체적으로 막 피로해지면서 죄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수면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영양물질입니다. 사실 이 영양적 요건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공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비유를 드리면. 그리고 이제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호르몬을 기반으로 해서 정자가 생산이 되고 또 쟁자가 소모가 되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호르몬들도 소모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소모가 되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죠. 그 만들어지려면 이 영양적 기초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설명을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뭐다고 설명을 드렸냐면 콜레스테롤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보통 이 콜레스테롤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 좋지 않은 나쁜 물질이다. 왜냐하면 하도 그렇게 많이 캠페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우리 몸의 혈관에 이제 늘러붙어가지고 염증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이 이제 반복되면서 동맥경화가 발생이 되고 또 동맥경화 때문에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좋지 않다라고 하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얘기되는 콜레스테롤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이기보다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지금 말씀드린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은 뇌하고 신경을 이루는 기초물질입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돼주고 세포를 싸고 있는 세포막의 기초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되게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쁘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큰 오해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다만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용도가 폐기되고 쓸모없어진 이런 찌꺼기 쓰레기 콜레스테롤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콜레스테롤은 그런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건강한 콜레스테롤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야만 이 남성 호르몬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활성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럼 콜레스테롤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옆에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간에서 대부분 합성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80%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해서 쓰고요. 그중에 20%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통상 만들어서 음식물을 통해서 직접 유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의 콜레스테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누어서 합성도 하고 들여도 와서 이제 쓰게 되는데, 만약에요, 간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언제 발생하냐면, 심하게 음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음주로 인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콜레스테롤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이 약해지거나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도 상당 부분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지방간들, 내가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과식을 많이 한다든가 탄수화물 중심으로 지나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지방간이 쉽게 생깁니다. 물론 음주에 의해서도 일반적으로 지방간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간 기능도 좋아져야 되고요. 또한 이제 콜레스테롤 원료가 되는 음식을 통해서 유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질의 그 음식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양질의 지방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방을 통해서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지방의 섭취가 아주 중요하고, 반면에 주의해야 될 거는 탄수화물. 특히 이제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은 당질 형태로 이제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당질의 섭취는 반드시 줄여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지방은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평소에 섭취를 해주셔야 좋은 콜레스테롤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콜레스테롤이 적정 수준에서 적절한 수준의 콜레스테롤이 확보가 되어야만 남성 호르몬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근본적인 이제 원인의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장이 문제가 되면,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문제가 된다면 호르몬 공장의 회복을 도모해야 되고, 원료가 돼주는 이런 영양학적인 조건이 부족하다 그러면 영양학적 조건을 높여줘야 되고, 또 이렇게 너무 많이 만들어서
소모가 이제 촉진돼서 소모가 지나쳐서 안에 있는 공장의 피로도를 중과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호르몬 기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면 금욕을 통해서 지나친 소모를 방지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어져야만 남성 호르몬이 우리가 건강한 수준의 조건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호르몬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